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안 그런데, 비율제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니고 이제 100%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죽을 것 같다는 게 아니면은 일단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사실 나왔어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을 때 저는 장점보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수업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상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의 전 영상에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연설문이 하나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 님이 스탠포드의 졸업식 때 이제 그 축하 연사를 해주신 그 연설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명 깊게 봤고 아주 여러 번 보면서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와닿는다, 너무 공감이 된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성인반에 그 회화 수업하는 교재에도 그 연설문 스터디할 때 그거를 실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제 토요일에 그 수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에서 아는 그 영어 선생님이 새로 학원을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의 학원을 뭐 약간 축하할 겸 이렇게 모인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픈한 지 지금 한 6개월 되신 건가요?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빨리 고등학교까지 수업하실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 예비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요. 같이 이제 오늘 똑같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준 거예요. 이제 그 두 사건이 이게 딱 겹치면서 뭔가 그때 저에게 좀 새로운 생각? 네,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일단은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냐면은, 일단 그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중에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학생분과 같이 수업을 했던 파트는 두 번째 스토리인데요. 그 연설문이 이렇게 세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사랑 그리고 이별 이런 이야기였어요. 핵심이 뭐냐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못 찾았다면은 안주하지 말고 계속 찾아라. 뭐 이런 글이었어요. 이게 상황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나 노래도 이게 그거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 영화에 대한 이거를 해석하는 그 시각이 늘 다르고 울림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때 그거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저녁에 그 이제 영어 학원을 오픈한 그 원장쌤을 같이 파티하러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막 오픈한 게 아니고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그런 분인데, 이제 오픈하기 전부터 저와는 달리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 그 영어 학원, 그러니까 약간 회사죠. 네, 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강사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그런 학원을 여시고 싶어서 이제 나오신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분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쌤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 열정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열정보다도 제가 느낀 것은 약간 뭔가 학원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로서의 그 열정, 그게 막 너무 느껴지면서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회사에 갈지에 따라서 저희의 그 주거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주거지를 옮겨야 되면은 그러면 나도 약간 직업적인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 다음 행보를 가야 될까? 그 다음 행보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계속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어쨌든 일은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잠깐 묻어놨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다시 일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됐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엄청 길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어떻게 생각해냈고, 그래서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그 일에 하게 됐었던 그런 일대기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당연히 그러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막 큰 부를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 돈이 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조건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일이 절대 늘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늘 즐거울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뭐 그게 보람이든 뭐 기쁨이든 웃긴 거든 뭐 성취감이든 아무튼 내가 뭔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제가 승무원을 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 뒤에 코로나 때문에
그 뒤에 조금 약간 어떤 일을 하지라고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임시로 좀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냥 잠깐 알바로 했던 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저도 몰랐지만 이 일이 사실 재밌어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일단 영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꼭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네,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외항사 승무원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왔을 때 영어를 역시나 사용하는 일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뭔가 뭐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뿌듯함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이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수업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성인 학생분들이랑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느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완전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영어를 말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냥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를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게 가르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재미를 아주 많이 느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을 보통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결정할 때 좀 그걸 두드리잖아요. 근데 약간 이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일은 저한테 잠깐 임시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느껴서 저의 지금까지 하게 된 그런 일이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저번 주? 네, 그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저의 어떤 그 거치 사항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선택할 때 약간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점 그리고 단점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봐요. 장점이 엄청 적고 단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이 그 여러 개의 단점을 물리칠 만큼 좀 세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것으로서 학원에서도 그 길게는 아니지만요, 학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개인 과외로서도 일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도 해본 결과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그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장점 부터 얘기를 하자면 약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점이 하나가 개수로는 더 많은데요. 일단 이것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을 고용할 수 없는 1인 교습소이기 때문에 그 교습소의 기준에서 아주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수업을 할 때 그 액수, 받는 금액이 일단 다 가져간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과외하시는 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겠지만 학원에서 있으시다가 개인 교습소 혹은 개인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비율제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니고 이제 100%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게 일단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혼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을 정하는 거, 수업 형태를 정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커리큘럼을 갈 건지를 정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쪽을 돌아가는 거, 추가하는 거, 이런 거. 수업 방식에 대한 것을 아무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이거를 가르칠 때 저도 또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게 장점인데, 학생과의 관계를 말하죠. 성인분들은 성인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아이의 학생이라면 그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들과의 관계도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오래 저와 수업한 그 친구들의 어머님들은 저희 결혼식도 오시고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깊게 조금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소통이 있다라는 게 저는 특별한 뭔가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학원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의 장점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가볼게요. 휴가가 없다라는 게 단점인데요. 이거는 사실 학원에서 지금 일하시는 쌤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학원에도 내가 담당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체할 다른 선생님들이 보통 없으실 것 같아요. 과외는 차라리 조금 더 변동이 쉬웠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과외는 일단 1대1이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약간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바꾸고 뭐 그런 보강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한 명 1대1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 전달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게 아니면은
일단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사실 나왔어요. 제가 2년 반 넘게 운영을 하면서 정말 너무 아파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를 그날 수업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화하는 것도 일단 너무 힘든 상태이고, 그냥 몇 시간만 버티자. 그리고 사실 성인분들은 이제 1대1로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좀 더 쉬웠지만 학생들을 그 스케줄을 변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 방학이 아니면은 단 하루의 휴가도 평일에는 잘 낼 수 없다. 다른 원장님들 보시면 주 5일이 아니고 한 주 4일 또는 뭐 주 3일만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 5일을 다 일하는 저로서는 휴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 두 번째 제가 아플 때 대체 불가라고 써놨거든요. 병가 포함해서 아플 때도 나와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뭔가 이제 여행 계획을 짤 때 너무 성수기는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좀 일정을 맞춰서 평일을 좀 껴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여행 계획을 짤 때 방학이 아니고서는 저는 도저히 그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게 또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약간 운영면인데요. 관리하는 것이 힘들더라. 이 관리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간에 대한 관리, 여기 뭐가 부러졌다, 그럼 그걸 다시 바꿔야 되고, 고장났다, 그거 고쳐야 되고, 청소 당연히 관리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과의 주기적인 어떤 그 상담을 통한 그런 관리,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주에 혹시 빠졌나? 그러면 보강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보강 일정을 잡는 거에 대한 관리, 이런 모든 관리가 다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학생 수가 많아지면은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료가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단점이었는데요. 아까 관계 형성이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장점으로서의 관계 형성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와 같은 위치에 성인 동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동료분들이시겠지만, 혼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료가 없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그런 어떤 한 부분이 없는 그런 단점입니다, 저에게.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막 말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제가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귀에 피가 나도록 저의 하소연을 들었겠지만, 근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랑 똑같이 일하는 그런 위치에서 들었을 때 뭔가 이걸 공감해 줄 수 있고, 혹은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동료가 없다라는 게 좀 저에게는 큰 외로움으로 좀 다가왔던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반복인데요, 반복.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원래 뭔가 좀 계속 변화하는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일했던 것도 시간대도 맨날 다른 스케줄이고, 저희는 비행할 때마다 팀원이 계속 바뀌었었던 그런 항공사였기 때문에 팀원이 바뀌는 것도 되게 늘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저는 뭔가 계속 바뀌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학원을 한 공간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일단 이 자리,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좀 답답할 때가 있었고요. 이런 반복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변형으로 다르게 이제 해설을 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진도가 어쨌든 비슷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저는 또 1대1로 수업을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 반복에 대한 진짜 좀 고통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는 절대 티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100번을 반복해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좀 매번 새롭게, 재밌게,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약간 끌어내면서 약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복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의 얻는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을 때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특히 운영하는 면에서의 단점이 조금 많고 좀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저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겠노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정리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제 주어진 상황에서는 일단 열심히 일하는 게 저의 당연한 그런 의무인데, 이제 이 다음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어서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 편안한 길이니까 라고 해서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것저것 경력을 쌓으면서 그렇게 면접을 봤던 것처럼 옛날에, 지금도 뭔가 그런 일이 다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고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좀 제가 진짜 원해가지고
아직 젊으니까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다른 일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